네, 권기섭 위원장님. 네네. 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석탄화력 발전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지금 이 종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요. 지난번에 산업 전환을 의제별 위원회로 전환해서 집중 논의하시겠다고 답 주셨죠. 네네. 네. 혹시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지금 산업전환 의제 관련해서 저희가 의제별 조정위원회에서 뭐 의제별이나 업종별로 둘 것인가를 노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대로 이제 별도 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저희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산업 전환이 실제로 적기에 안 되면 국내 석탄 발전소의 반 이상이 있는 충남 지역 경제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거고요. 어떤 산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경사노위 위원회는 이미 기재부하고 산업부 차관 전문가분이 다 계시니까 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민석 차관님, 예. 네, 그 석탄 발전소 일자리 전환 문제는 사실상 노동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 발전사에서는 일상적인 정비 업무인 경상정비 업무를 정비 협력사들한테 하청을 주고 있고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발전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산자부가 발전정비 산업 경쟁 도입 2단계 최종 보고서에 따라서 2018년부터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분야의 경쟁을 전면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 당시 상황이라면 사실 이 방향이 전적으로 맞는데 지금은 36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경쟁력 도입은 사실상 좀 공연불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없어지는 마당에 누가 경쟁 입찰을 하겠나. 그래서 경쟁력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으로 좀 전환해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좀 옮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36년 폐지 전까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단계적 노력해야 되고 또 한시적으로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고민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8조 2-2에 수의계약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기존에 이제 석탄 발전소 폐지에 따른 용역, 공사 근로자 고용 안정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그때까지만 해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일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이게 그 예전에 이제 기재부가 올 1월에 국가 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2023년 10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36년까지 한시적이라도 발전소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발전 정비 업체들과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면 약간 한시적으로라도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그 뭐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 지점을 좀 요청드리기 위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노위가 하고 있는 산업별 의제 전환위원회랑 이 부분까지도 포함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양한 방법론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처법이 워낙 형사처벌을 강조하다 보니까 CEO 보호에 치중을 해가지고 그때 통계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상 대형 로펌에 돈이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좀 필요하다고 요청드렸고 그 답변을 좀 요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뭐 로펌에 들어가는 건 기업의 영역상 기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로펌에 돈을 얼마 주느냐 이거를 요청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거랑 실제로 이렇게 뭐 그 투자한 내용이 대부분 다 법무에 갔는지 아니면 정말 뭐 대피 훈련을 실제적인 대피 훈련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뭔가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를 한 번쯤은 대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만 원래 중처법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가이드를 줄지에 대한 조금 의지를 담은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안전 비용을 투자하느냐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략적인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는 사실상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요 비용이 이제 추산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기업과 로펌 간의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그 저희가 로펌 비용은 원래는 비공개니까 그 예, 부분까지 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기업들도 아 고용노동부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를 이제 스스로 알고 그런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요. 중처법 이후에 이제 정경련에서 뭐 K 기업 ESG 백서 뭐 이런 걸 발간했다고 이제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셨는데 저는 기업들이 발간하는 ESG 보고서를 믿지 않습니다. 이건 예. 대부분 다 홍보용이라서 거짓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감독권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가이드를 주고 체크리스트를 줘가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